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기온은 평년 수준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봄비가 내렸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맘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산불인데요. 건조한 대기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워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시작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6도, 고령 영하 4도, 안동 영하 1도, 포항 1도로 출발해서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고령은 일교차가 18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돌보는 늘봄 학교가 확대 운영된 지 보름이 됐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인데 학교 현장에선 호응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종이를 접어 책도 만들어 봅니다. 2주 전 시작한 늘봄 교실입니다. 이 학교 1학년 학생의 90%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학교 안팎에서 혼자서 방황하지 않고 여기 늘봄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자율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저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 초등학교 460여 곳 가운데 늘봄 학교에 참여한 학교는 180곳, 약 4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호응과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 걱정을 덜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 마음 놓고 뭔가 안정적이게. 하지만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 현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력 문제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수업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업무에서 배제했고 기간제 교사가 무조건 업무 담당하도록 안내를 했다라고 하지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애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결국엔 교사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교원단체는 학교의 역할인 교육 업무를 보육이 침해해선 안 된다며 돌봄 전용 인력과 공간을 마련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가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걸 침해하면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장했던 것처럼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 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오는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교육공무직원에게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권역별 지정병원이나 개인이 희망하는 병원, 기관을 이용해 한 사람당 연간 4회까지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회당 10만 원 이내입니다. 그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교육활동과 조직 내 갈등, 업무 관련 심리적 고충을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교육 공무직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포항시는 폐철도를 활용한 철길숲의 성공을 계기로 걷기 좋은 녹색도시 포항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도로시설물은 사람 중심, 보행자 위주가 아닌 곳이 많은데요. 아직도 차량 통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이규설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포항시 버스터미널 앞 버스 정류장, 포항에서 죽도시장과 함께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 건너 그랜드 에비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버스 승강장에 툭 튀어나온 기둥이
통행을 방해합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를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디귿자 형태로 지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횡단보도 대신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이 바로 오지요. 이거 횡단보도 없는 쪽을 직진 해가 바로 온다고요. 오는데 이래 건너오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와 진입하려는 택시가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도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포항 6거리 리프로스마트 앞 사거리. 용화관과 불종거리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지만 횡단보도는 3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불종거리 쪽으로 가려면 횡단보도 2개를 건너거나 동빈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무단 횡단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있으면 시민들한테 좋죠. 그러고 우리도 시장 가고 어디 가고 하면은 절로 뺑 돌아가니 요래 바로 가면 좋고. 세천년대로와 관세청 앞 도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는 보행자 배려가 부족한 곳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포항시 우연동 포항고 입구 교차로. 이곳 역시 사거리지만 횡단보도는 3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작 아파트 단지 입구와 버스 정류장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 중심 보행자 위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여전히 포항은 차량 통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중앙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차량 위주에서 지금 보행자 위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포항시 양덕동 LH 사거리에서 법원 방향 도로에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보면 보행자 위주의 도로 설계가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통 정책의 흐름은 차량은 후순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기 이전에 보행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오후 시간대와 저학년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하고 1,962명이 다쳤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오전에 비해 교통안전관리가 미흡한 오후 시간대에 사고가 많아 취약 시간대와 연령대를 대상으로 촘촘한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이 격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 복귀 전망도 나옵니다만 필수 의료 분야는 복귀하는 전공의도 많지가 않고 교수 집단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로 24년 전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줄인 것을 꼽았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정확하게 2,000명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수가 인상 등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육성 방안에도 의료계는 불신이 여전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대책이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는 형사소송 들어오고 민사소송이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에서 막 그걸 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 20년 넘게 했거든요.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예고된 의대 교수 사직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가톨릭대에 이어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이 피해를 본다면 사직하겠다는 응답이 19골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수 쪽에 환자가 많거나 위급한 환자들인데 전공의들 중에 3년차, 4년차는 이미 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만 특히 현재 1년차 아니면 3월 1일부로 이제 1년차가 될 사람들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는 10% 정도만 돌아올 것 같다. 수술이 많은 필수 의료 분야에는 전공이 2년차가 1년차를, 3년차가 2년차를 가르치는 시기여서 다음에 신입 전공의가 들어오더라도 의료 공백은 메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의료 환경 개선책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학력, 납세, 전과 등이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안동댐 건설과 함께 50년 가까이 묶여있는 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해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의 첫 관문인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처음으로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보전지역 해제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정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과 함께 48년간 묶인 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231.2제곱킬로미터,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나 됩니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해제는 안동시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즉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가장 큰 관문이자 첫 번째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4월 대구지방환경청을 통과했습니다.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은 자연환경 보전지의 21.4%, 49.4제곱킬로미터로 기존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이르면 1년 안에 용도 변경이 완료될 거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환경청에 이어 산림청의 심의, 농림식품부와의 협의가 지난 연말에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와의 협의가 진통입니다. 안동시가 신청한 용도 변경안을 보면 대상 면적의 84.1%, 지도상 초록색 부분을 농림지역으로 완화합니다. 일반 주택 건축이 가능한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은 각각 4.1%와 7.1%,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전 녹지는 4%, 그리고 규제가 가장 완화돼 용적률 100%에 1, 2종 근린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자연 녹지는 0.7%로 제한적입니다. 월영교를 중심으로 양쪽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런 용도지역 변경 외에 댐 주변 79개 마을을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용도지구 변경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용도지구 변경, 즉 자연 취락지구 지정 여부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웬만한 개발 행위는 거의 가능해집니다. 경상북도는 79개나 되는 마을의 개발 제한을 푸는 게 최종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79개 오는 그대로 아마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면은 개발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하류 지역의 오염물 배출에 대한 어떤 우려가 발생할 거예요. 반면 안동시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수용합니다. 다만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기반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안동시는 이달 말까지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 경상북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경북도시계획위원회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가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해 덕동댐 통합용수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자체적으로 완성됐고 용수관리 원칙과 단계별 대응 계획, 기상특보별 예비 방류 기준과 유관기관 협조 체제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1977년 준공된 경주 덕동댐은 지자체 관리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생활과 농업용수, 관광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부터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납품처 시료 채취 방식에서 농산물 재배지에서 출하 10일 전까지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에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 기간 납품을 중단하며 부적합 판정이 반복되면 영구적으로 납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합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27개 항목에 대해 3천만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온열 질환과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 장애 등도 보장됩니다. 보험 대상은 별도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고 울진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덕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가 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전품목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덕장터는 현재 58개 업체가 16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지난 1월과 2월에도 설맞이 이벤트와 영덕대게 축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봄비가 내렸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맘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산불인데요. 건조한 대기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기 쉬워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시작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6도, 고령 영하 4도, 안동 영하 1도, 포항은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10도에서 18도까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6도, 성주는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성주 14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영하권으로 시작하는 곳 많은데요.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송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2도, 청송은 11도 전망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